자, 오늘 6단원이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를 이제 볼 거고, 저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를 배웠어. 저번 시간 거랑 이번 시간 거 좀 구분을 좀 해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이항 분포, 그 이산 확률 변수는 이제 확률 변수 중에서 이제 그 확률 변수의 값들 있죠? 보통 확률 변수 대문자 x를 많이 쓰는데, 확률 변수의 값이 다 이제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얘기하는 거였어.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막 표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확률 변수 x가 뭐 몇 나오고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밑에다가 몇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지도 확인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제 이산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연속적인 값들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연속적인 확률 변수 x의 값들에 대해서 볼 거야. 연속적인 거.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이산 확률 변수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보통 이제 뭐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보통 횟수를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이제 횟수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는 이제 연속적인 값들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야. 연속적인 값들에 대해서. 자,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그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 확률 변수. 자, 얘를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연속 확률 변수. 저번 시간에 했던 거와 좀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자, 개수. 뭐 주사위 무슨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셀 수 있는 값을 갖는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였었고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이거야. 자, 길이, 시간, 무게 이렇게 이제 측정할 수 있고 잴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잰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지? 그 개수를 잰다, 뭐 횟수를 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길이를 잰다, 시간을 잰다, 무게를 잰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은 다 이제 어떤 범위에 속하는 연속적인 실수의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이제. 이러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주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키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키 이제 내 키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내 키가 이제 176이야. 176. 근데 이제 나는 소수점 뒤에가 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키를 물어보면은 보통 뭐 176 이렇게 얘기를 하지 176.1587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진 않잖아 이제 그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키라는 게 정확히 176.0이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소수점 뒤에도 숫자가 무수히 많이 이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키는 딱 이거다라고 정할 수가 없는 개념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근사치로서 그냥 키가 몇이야라고 물어보면은 176이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재는 것들은 정확한 값을 사실 따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데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만약에 배차 간격이 5분인 지하철을 만약에 기다리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배차 시간이 5분이란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내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지하철이 올 때까지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는가를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운이 좋게 바로 기다리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방금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5분을 이제. 그래서 이처럼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의 범위 자체는 이제 0과 5 사이의 범위에서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뭐 4분을 기다릴 수도 있고 4.718분을 기다릴 수도 있고 딱 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소수점 뒤에가 무수히 이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예시를 들어볼게. 자, 내가 딱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배차 간격이 5분이야. 근데 지금 딱 랜덤해.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을 내가 몇 분 기다려야 될지가 완벽히 랜덤한 상황이라 가정할 거야. 랜덤한 상황.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만약에 배차 간격이 5분인데 3분 이하를 기다릴 확률을 생각해봐. 3분 이하를 기다릴 확률. 그럼 3분 이하의 확률은 몇 분의 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몇 분의 몇? 배차 간격이 5분이야. 근데 3분 이하로 기다릴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3분 이하. 몇 분의 몇일까? 그냥 전체 5분이고 그 중에서 3분 이하면은 0, 1, 2, 3을 이제 보는 거니까 0분부터 3분까지 단순히 그냥 5분의 3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요. 5분의 3으로 이제 이거는 확률 단원에서 기하적 확률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5분이니까 이제 0분부터 5분까지의 길이가 5야.
그 중에서 내가 3분 이하를 기다리는 거니까 0분에서 3분까지의 길이가 3이야. 그래서 5분의 3으로 생각해 주면 될 거야. 그걸 좀 더 일반화한 게 여기 A분 이상 B분 이하를 기다릴 확률을 만약에 물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5분의 B 빼기 A로 표현할 수 있대. 뭐 내가 지금 예시를 들은 게 3분 이하를 기다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3 빼기 0 해가지고 5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산 확률 변수랑은 다르게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키가 정확히 176이 아니야. 176점 하고 소수점 뒤로 무수히만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정확히 이제 그 확률 변수 x의 값이 몇일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범위로 물어봐, 범위로.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6에서 177 사이에 있을 확률, 범위의 확률로 물어봐. 왜냐면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0이야, 0. 내 키가 정확히 176.0000000 쭈르륵 이어지는 거는 그거는 확률이 사실 없다라고 보는 거야. 없다라고 이제. 범위에서는 확률을 잡는 거야. 얘처럼, 지하철처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지하철 기다리는 상황에서의 그 확률을 계산해 줄 수 있게 하는 함수가 지금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확률 변수 x가 관여하지 않는 상수 함수로 지금 이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상수 함수로.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함수 y는 5분의 1이라는 함수를 잡아놓게 되면은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이 지하철 기다리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건데 이제 그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사실 이거야. 결국에 이 A분 이상 B분 이하 기다릴 확률이 5분의 B-1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함수로 표현해 봤을 때 y는 5분의 1이라는 함수를 긋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0일 때부터 x가 이제 5일 때까지 지금 보는 상황이죠. 이제 기다리는 게 0분에서 5분 사이의 범위니까 우리가 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로 이 사이의 넓이로 확률을 정의해.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산이랑은 다르게 어떤 범위 안에서의 확률을 이제 구한다라고 했잖아. 범위 안에서. 그러면은 그 범위 안에서의 그 확률을 넓이로 계산을 하겠다 이거야. 이 파트는 이제 넓이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함수가 굳이 5분의 1이냐? 이제 우리 확률의 총합이 1이잖아요? 확률의 총합이 1이죠? 그러니까 이제 0분에서 5분 사이에서의 그 총 넓이 있잖아. 이 전체 넓이가 이제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함수 값이 5분의 1로 세팅이 되면은 이제 5 곱하기 5분의 1 해가지고 전체 넓이가 1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함수식이 5분의 1인 거야. 5분의 1. 그냥 이거는 전체 넓이가 1이 되도록 그냥 함수를 그냥 잡아준 거야. 그냥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넓이가 1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연속 확률 변수의 그 확률을 이제 그 구할 수 있게 하는 계산해 주게 하는 그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 부를 거야.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영어 약자로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 해가지고 약자로 PDF야. PDF 저거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함수인 것이고 근데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이거 곧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적분이랑 연관지 있거든. 적분이랑. 우리 수투에서 어떤 함수의 정적분이 x축이랑 이루는 그 넓이랑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생각해봐. 수투에서 만약에 x축 아래에 그려지는 함수를 만약에 정적분 해주다 보면은 이때는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 나왔던 거 기억나니? 마이너스 값? 그래서 이제 단순 정적분을 확률로 계산할 거거든. 원래 요거 넓이 구하려면은 원래 수투했을 때 절대값 씌워서 적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절대값.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값을 안 하고 그냥 적분을 할 건데 그럼 그냥 적분했을 때가 확률이거든 이제. 근데 확률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안 나와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반드시 이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가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 x축 위에만. 항상 위에만 그림이 그려져야지만이 이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으로 나와줘야 돼. 음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음수는 절대 안 되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확률 밀도 함수 따지고자 하는 범위가 알파 베타가 이제 전체 범위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A, B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만약에 자 전체 알파 베타로 이루는 넓이는 1이야. 근데 만약에 A, B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어진 함수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그냥 이 넓이를 구해주면은 뭐 A에서 B 사이의 범위에 있을 확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럴 때에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밑에 당구장 표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 키를 예시로 들었죠. 자, 내 키는 이제 그 176이 아니라 176점 하고 소수점 아래로 무수히 많이 이어지니까 특정 값 자체를 가질 확률은 0이다라는 거야. 0이다라는 거. 즉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이 될 확률, 등호가 성립할 확률 자체는 0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식이 성립한대. 이제 이 파트는 이제 A에서 B 사이의 어떤 범위로 확률을 구해주는데, 여기 밑에 잘 보시면은 막 등호가 막 하나씩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씩 빠져 있는 거. 어차피 그 등호에서의 확률이 0이니까 등호가 있든 없든 이거 다 같은 확률이다라는 거야. 같은 확률이다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확률이다. 그래서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을. 필수예제 1번은 자,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저렇게 A에 뭐 2x 빼기 3으로 지금 주어져 있대요. A를 구해주라는 건데, 자, 이제 이 함수식을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 그래서 1차 함수를 한번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1차 함수를. 자, 근데 이제 마일에서 1까지 범위 보는 거네요. 마일에서 1까지. 뭐 마일을 이 정도 잡고 1을 이 정도 잡을게, 이제. 이 정도 잡을 건데, 자, 근데 얘들아, 이거 함수를 좀 그려볼 건데, 지금 x절편이 확인이 돼. x절편이. x절편이 2분의 3이야. 2분의 3. 2분의 3이다 보니까 2분의 3,0을 무조건 지나겠지, 여기. 2분의 3,0.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x의 범위가 마일과 1 사이에 이 점선 안에서만 이제 함수를 따져요. 이 안에서만 함수를 따질 건데, 생각해봐. 이게 a가 이제 기울기에 관여를 하지. 기울기가 x의 개수 2a야, 2a. 근데 여기서 기울기의 부호 생각해야 돼.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건데, 이 주어진 마일과 1 사이의 범위에서 x축 아래에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 무조건 x축 위에만 그려져야 돼서 무조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 아래로 볼 게 아니고 기울기가 음수여야지만이 지금 이제 주어진 범위 안에서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일부터 1까지의 여기 전체 넓이가 1인 거야. 여기 전체 넓이가 1인 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거야. 여기 전체 넓이가 1이다. 요걸로 풀어주실 거고, 그러려면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사다리꼴의 넓이. 자, 사다리꼴의 넓이 해줄 거니까 지금 여기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이제. 자, 이제 그 길이를 좀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2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1에서의 함수값. 여기 1,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이제 길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얘들아, 이 길이는 이제 y좌표가 길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5a가 아니라 마이너스 5a로 잡는 게 맞죠. 마이너스 5a로 잡는 게. 요거로 잡아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a가 길이인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A가 2A가 기울기인데 2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음수면은 이 길이는 당연히 양수로 나오겠죠. 우리 이제 고3이나 됐는데 저거 마이너스니까 막 부호 헷갈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이제 윗변 아랫변 더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높이까지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게 1이다라고 놓으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A가 여기서 나오긴 나오네.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이제 뭐 어려울 거는 없고. 자, 이 정도 해주시기 바라고. 네. 자, 그래서 이게 밑에 그려질지 위에 그려질지 기울기가 이제 미정일 때에는 그거를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도 비슷한데 좀 더 할 게 생겼어. 뭐냐면 이제 0과 6 사이의 범위를 보래요. 0과 6 사이의 범위. 그리고 우측만 좀 그릴 것이고. 일단은 이 함수도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a여서 a가 기울기에 관여를 해요. 부호가 중요한데 이거 0과 6 사이 범위? 근데 자 6,0을 지나. x절편 확인해 보니까 6,0 여기 지나지. 자, 우리는 여기 보는 거죠. 그 y축이랑 이제 x는 6 해가지고 이 점선 안에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항상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서 기울기가 만약에 이게 양수였으면은 이게 x축 아래로 내려가서 안 되는 거니까 음수로 잡혀야 돼. 음수로 이제 음수로 잡히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줘야 돼.
자, 여기 넓이가 1이라는 거야. 여기 넓이가 1. 여기 넓이식 써보면 돼. 여기 좌표가 이제 0 들어가면은 여기 0,6a가 나오게 되죠. 0,6a. 이걸로 이제 그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식을. 식 세워보시면,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이제 그 총 넓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계산해 보시면은 18분의 1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지. 18분의 1. 일단 a는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와 5 사이의 그 확률을 구해주래. 2와 5 사이 확률. 그럼 해봅시다, 이제. 자, 여기서 그 2와 5 사이는 한 2는 이 정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5는 이제 이 정도 좀 잡고, 그러니까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여기 넓이. 여기 구하는 거거든, 여기. 자, 여기 구해주는 건데, 근데 저기 넓이가 이제 또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로 한번 해볼게. 사다리꼴의 넓이로. 자, 좌표 한번 써보시면 여기 이제 2 들어가면은 2,4a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5 들어가게 되면은 5,a가 좌표로 나오게 될 거야. 좌표로 나오시게 되고, 자, 그래가지고 저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한 번씩 써보시면은 이제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 더해주신 다음에 높이 계산해 주시니까 이게 몇이야? A 일단 나중에 대입하고, 이거 이제 5, 3, 15 2분의 15A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A를 좀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거 12분의 5 나오네. 12분의 5. 자, 이 정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좀 뭐 사소한 팁이지만, 그 웬만하면 그 계산을 할 때 그 A를 미리 대입하지 말고 최대한 A 살려서 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하는 게 좀 더 계산이 나을 수도 있어. 나중에 대입하는 게. 그러니까 18분의 1 벌써 분수잖아. 분수 벌써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이게 그 좀 복잡한 거는 좀 나중에 대입하는 게 수학에서는 계산상에 좀 이득이 있다. 대입은 웬만하면 나중에 하는 게 좋아. 대입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화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와 적분인데, 근데 여기 주제가 내가 지금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원미 아니지. 교과서 아직 안 받았죠. 3학년 거. 아마 그 미래행 교과서 쓴 학교는 이 내용이 그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가지고 미래행 교과서 쓰는 학교는 시험 문제에 이 주제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는 아마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아마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학교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안 실려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학교 교과서에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도 잠깐 슬쩍 말씀드렸지만, 그, 수투에서 우리가 정적분이 곧 넓이 구하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연속 확률 변수의 그런 성질을 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확률 변수 x가 알파 베타 사이 범위야. 만약에 알파 베타. 자,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 사이의 이 총 넓이는 1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a, b 사이에 해당될 확률을 구해주고 싶으면 이제 이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이걸 정적분을 하자, 이거야. 정적분을.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으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어. 확률을 이제 정적분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자, 이 성질들은 아까랑 그냥 똑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항상 이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 x축 위에만 정의가 되어야 되니까 0 이상이 돼야 되고, 따지고자 하는 확률 변수가 알파 베타 사이 범위면은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확률의 총합 1이 넓이로 나와줘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 a, b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위에랑 똑같이 그냥 주어진 함수를 이제 적분해 보면 됩니다. 적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정적분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만약에 안 배웠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서 필수 예제 1, 2 둘 다 확률 밀도 함수가 1차 함수야. 1차 함수. 직선이야, 직선. 그래서 직선하고 x축이랑 이루는 넓이는 보통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이런 종류니까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도형들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적분으로도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면, 꼭 1차 함수, 상수함수가 아니어도 이제 더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하더라도 정적분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정적분을 이용해서 그거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자, 이번엔
이차함수거든, 이차함수. 이차함수인데 이제 A를 구해보래. 여기서 해봐야 되는 거는 그냥 그 주어진 X의 범위, 자, 주어진 X의 범위에서 즉 0부터 4까지 저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 적분하면 1이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인 거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고 이거 대입해서 뭐 적분해보면 되겠죠? 전개해서 그럼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이제 만약에 들어가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한번 마저 계산해볼게. 이거 이제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해서 이게 0하고 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4가 들어가서 마저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64a 하나 나오고 뒤에는 이제 그 플러스 32a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32a로 그러면 얘가 이제 3분의 32a다 라고 해서 이게 확률의 총합 1이니 a가 32분의 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32분의 3 적분하는 방법만 잘 기억해놓고 계시면은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0과 3 사이에 이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0부터 3까지 그냥 주어진 함수 적분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요거 해주면 될 것 같아. 사실 아까 적분식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딱 갖다 쓰자. 바로 저거 바로 써보시면 A는 내가 나중에 일단 처리하고 0, 3이니까 마저 넣어서 계산해보시면은 그 얘가 마이너스 9a 근데 플러스 18a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니까 결국 9a가 나오게 되는데 a는 아까 내가 구해놨던 값이니까 9 곱해서 계산해보시면 이게 32분의 27 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32분의 27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2분의 27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 적분이야. 단순 적분. 단순 적분이고. 근데 이제 이거 한번 함수 한번 좀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함수 그려보시면, 문제 풀 때 전혀 함수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거든. 제가 지금 이제. 0과 4에서 x축이랑 만나긴 하는데 근데 주어진 함수가 항상 그 주어진 구간에서는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0과 4에서 x축이랑 만나는 위로 블록인 함수가 될 거야. 위로 블록인 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넓이가 이제 확률의 총합 1이라는 거고 이제 그 원래는 주어진 이차함수가 더 연장이 되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차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막 공식 있지 않았니 이거? 이거 수투에서 공식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몇 분의야 몇 분의? 몇 분의지 이거? 6분의 이차함수랑 뭐 x축 둘러싸인 거 6분의지 않았네? 그렇게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뭐 해보면은 6분의 절대값 최고창 마이너스 a가 최고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만약에 해봐도 그 뭐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얘가 이제 1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이게 6분의 64 A 꼴 나오니까 저렇게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계산해보면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실 수 있고 사실 그 너네가 마지막 교육과정 세대인데 너네 교육과정 세대는 그 확통을 이제 그 너네는 여러분들은 3학년 때 배우지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 당장 부천에만 해도 이제 그 이제 매년 이거 다르긴 하지만 정명구는 2학년 때 확통을 배워. 2학년 때. 걔네 2학년 때 확통 배워서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3학년 때 막 무슨 뭐 경제 수학, 실용 수학 이런 거 하거든 이제. 그래서 이게 편제가 이제 그 2학년 때 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이 파트를 만약에 배우면 이 파트를 배우면 이제 적분을 이제 할 때 이제 이런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옛날에 나 때는 이게 정규 교육과정이었고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 외거든 사실은. 근데 일부 교과서에 이게 내용이 실려 있어. 그래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요게 이제 내가 그 애초에 교육과정 범위였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배우는 시기가 그 너네 미적분 다 배우고 나서 우린 이걸 배웠어.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미적분 배우신 분들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함수들 가지고 확률을 구해. 그런 함수들 가지고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투로 아마 나오긴 할 거고요. 수투로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냥 확률은 그냥 x축이랑 이루는 넓이구나. 근데 이제 결국 그 넓이라는 게 정적분이니까 아, 정적분을 이용해서도 확률을 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적분을 실제로 하는 경우는 일단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정규분포.
정균포를 이제 볼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의 메인이니까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의 메인이야. 자, 이게 뭐냐면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자,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거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제 자연로그 2라고 배우는데, 이제 요 2가 뭐냐면은 요런 정도 되는 어떤 무리수래. 2.718 소수점 뒤에 쭈르륵 이어지는 무리수인데, 그거에 뭐 마이너스 무슨 거듭 제곱이 나와.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저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정하면 저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한대. 정규 분포.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하거든요. 정규 분포. 이거를 왜 정규 분포라고 해주냐면은, 이거를 이제 일단 왜 도대체 식이 이렇게 복잡한지에 대해 설명해 줄게. 이제 이거 나도 막 외우고 있진 않거든. 이제 나도 학창 시절 때 이거 처음 배울 때 이거를 외우진 않았어. 저거는 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줄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거야.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이제 어떤 범위에 대해서 구해줄 거란 말이지. 범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 전제가 깔려 있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제 모든 확률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예시를 좀 생각을 해볼게.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통계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정규분포라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를 생각해봐. 키. 이제 자, 이제 뭐 우리나라 뭐 남자 여자 그냥 섞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를 만약에 170이라 가정해보자. 뭐 남녀 상관없이 170이라 가정해보자. 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키가 170 근처에 있는 사람이 좀 많을 거고, 키가 만약에 막 2m가 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만약에 평균이 만약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평균에 보통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지 않겠니? 생각해보면은. 뭐 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몸무게, 체중, 아니면은 뭐 시력,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 뭐 가장 쉬운 예시는 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시험 점수의 분포 있잖아. 평균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질수록 좀 이제 좀 이 퍼센티지가 좀 작겠죠. 그죠? 이제 퍼센티지가.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통계화할 수 있는, 평균을 매길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사실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면 돼. 정규분포. 평균이 가장 많이 몰려있을 거야. 근데 이제 물론 반대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은 막 이런 분포 있지. 이런 분포. 평균이 좀 별로 없고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오히려 좀 이제 확률이 좀 클 수도 있는 뭐 이럴 분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는 평균이 보통 가장 많지 않겠니? 평균이 이제 보통 이게 가장 많을 거야. 이제 자, 그럼 이거야. 뭐냐면 그 평균이 만약에 m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만약에 시그마로 만약에 잡아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렇게 딱 정균포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평균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일 확률이랑 평균 이하일 확률은 딱 반반으로 나뉘겠지. 이제 반반으로 나뉠 거고, 그러면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좌우가 대칭인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좌우가 대칭인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키에 대한 분포인데 분포가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오른쪽이 좀 많이 좀 커. 오른쪽이. 평균은 이 정도인데 오른쪽이 좀 더 커. 왼쪽이 좀 작고. 이거는 막 이상적인 분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 이제 이상적인 분포라고 하기에는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으로 딱딱 나와야 뭔가 이상적인 분포가 아닐까? 이상적인 분포. 자, 그래서 그렇게 좌우가 대칭인 이제 함수를 잡아놓고, 좌우가 대칭인 함수. 그 다음에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잡아 놓았을 때 함수식을 그냥 이거로 정하는 거야. 근데 이게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확률의 총합 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1이 되기 위해서 이런 보정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숫자 보정을 해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그냥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인 그러한 이상적인 분포를 이러한 함수로 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함수를 정했다. 자, 그래서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항분포는 영어 약자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B를 이제 썼는데 여기는 정규 분포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거든. 정규 분포. 영어 약자 N을 따는데 여기다가는 뭘 적으시냐면은 평균을 적고요.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뒤에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을 쓰는 거야.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야 돼. 저거 일단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산이 오는 거야.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봐봐. 만약에 4,4야. 이거 4,4면은 표준 편차 몇이라는 거야 이거? 2라는 거야 2. 헷갈리면 안 돼. 표준 편차 2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좀 표준 편차가 딱 보이도록 보통은 이제 제곱으로 좀 표현을 하는 편이야. 제곱으로 이제. 제곱으로 표현하시는 편이고.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정규분포.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통계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대칭인 게 좀 좋으니까 그러한 이상적인 분포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자, 이게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즉 x는 m이라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 세로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고 점근선은 여기서 x축이 점근선이야. x축 이제. 그래서 y는 0이 잠깐만. x축 여기다 적으시고 y는 0도 위에 하나 적어놓자. 괄호로. x축 y는 0이 점근선으로 작용해 줄 거야. 저렇게 작용을 해 주실 거고. 자, 이제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을 이제 1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확률의 총합 1로 보겠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만약에 의문이 들 수 있다면 생각해 봐. 이게 x축이 점근선이어서 이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가지만 x축이랑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확률의 총합, 즉 이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넓이가 1이래. 그런데 이 곡선은 점점 x축에 가까이 달라붙잖아, 이제. 그지? x축이랑 만나지 않지만 가까이 달라붙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이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넓이가 1이다라는 개념은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넓이가 계속 조금씩 추가가 되잖아,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래서 극한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냥 1이라고 정하는 거야. 1이라고 이제. 1이라고 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선의 성질은 표준 편차가 만약에 정해져 있을 때 평균을 만약에 조정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평균이 달라진 만큼만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이 대칭축의 위치는 좀 변하겠지만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이 곡선의 모양 있죠? 곡선의 굴곡 모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평균을 내가 고정을 시킬 거야.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를 조정을 하면은 어떻게 이제 곡선이 달라지는가 생각해 볼 거야. 해보시면 만약에 봐봐. 평균이 만약에 일정할 때 표준 편차를 조절을 해보고요. 근데 잘 들어봐 이제. 잘 들으시고. 자, 생각해봐 얘들아.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냐면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하긴 하지만 표준 편차 자체가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수치화한 거란 말이야. 수치화한 거.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균에서 좀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 데이터의 값들이.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평균에서 좀 많이 안 떨어져 있고 대체적으로 좀 더 평균이 많이 몰려 있게 되는 거지,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그럼 생각을 해봐. 잘 생각해봐, 이거. 만약에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곡선의 모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대칭축이 여기 고정이 된 상태로 곡선의 모양이 좀 변해. 근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자, 여기 가운데 시그마2 보이니? 시그마2. 시그마2를 기준으로 할 거야. 자, 시그마2인 상태에서 내가 표준 편차를 좀 더 키울 거야.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진 값들이 좀 등장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파트는 X축이랑 이루는 넓이를 확률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들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즉 평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 넓이가 좀 더 커진다라는 거야. 넓이가 커지려면은 곡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파랑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어야 돼. 왜냐면 파랑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면 지금 잘 봐. 파랑색보다는 분홍색이 사이드 쪽이 좀 더 올라간 거 보이니? 올라간 거? 좀 더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 올라간 만큼 이 넓이가 커진 거 아니야 이제. X축이나 이런 넓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로 갈수록 이제 분홍색이 더 올라가면은 넓이가 더 커진다. 자, 근데 이제 이 확률의 총합은 1이라고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이미 1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사이드의 넓이가 커지면 거꾸로 가운데의 넓이는 작아져야 되는 거야. 거꾸로 이제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의 상태에서 표준편차가 커지면 이 끄트머리 극단에 치달하는 것들이 확률이 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가운데 거는 낮아지게 되는 거야. 가운데 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표준편차가 커지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들의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가운데가 낮아져가지고 확률의 총합이 1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확률의 총합이 1이 되게. 그래가지고 가운데 그 부분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쪽으로 좀 더 넓게 퍼진 좀 더 사이드가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이드가. 약간 좀 더 완만해진달까? 생각하면 돼. 표준편차가 커지면 좀 더 완만해진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초록색, 이 파란색보다는 분홍색이 조금 더 약간 대체적으로 완만하죠. 그럼 반대로 파란색의 상태에서 표준편차가 작아진다. 표준편차가 작아진다라는 거가 이 차이가 좀 더 적어진다라는 거니까 좀 더 평균에 좀 더 몰리는 거 아니야? 평균에 이제. 평균에 몰리는 거니까 평균이 좀 등장할 확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평균 근처에서. 그러려면은 평균이 가운데니까 그 가운데 부분의 확률이 더 커지려면은 결국 넓이가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부분이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사이드는 그럼 내려와서 확률의 총합이 1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확률의 총합이 1.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와. 표준 정규 분포. 자, 이거는 어떤 분포냐면은 정규 분포 중에서 특수 케이스인 거거든요. 자, 정규 분포에서도 가장 특수 중에 특수야, 이제. 뭐냐면 평균을 0으로 잡고 분산, 즉 표준편차를 1이라고 잡는 거야. 가장 이상적인 분포를 생각하는 거야.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 이러한 분포를. 저게 가장 이상적일 거야. 왜냐면은 평균을 0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그 평균보다 큰 거는 양수일 것이고 평균보다 작은 거는 음수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표준편차도 1 이러면 얼마나 좋아. 깔끔하게. 이런 분포를 생각을 해보겠다 이건데. 자, 이러한 분포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자,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Z야, Z. 확률 변수 Z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그때는 확률 밀도함수가 뭐 이렇게 나온대. 아까 막 되게 복잡하게 나왔던 거 있잖아.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이라고 잡아 놓았을 때가 함수식이 이렇게 뭐 변환돼요, 이제. 근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외우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 그림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만약에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0에서 A까지 확률. 자,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지금 이 평균이 0이에요, 0. 여기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0에서부터 A 사이의 확률 내가 만약에 여기 확률을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확률을 이제 우리가 그 구하는 게 이 확통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이 표가 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0부터 이제 어디까지에 해당되는 그 확률의 값이 몇이다라고 이제 교과서 맨 뒤에 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0부터 A까지에 대한 확률, A가 이제 0.01부터 9.99까지 싹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이제. 표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네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작년 요맘때 그 수원 배울 때 로그에서 상용 로그표 이런 거 기억나니? 상용 로그표? 그래서 막 로그 2.28이 뭔지 해가지고 막 로그표 막 주어져가지고 아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랑. 표준정규 분포표도 그러한 표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X라고 보통 하진 않고 보통 Z로 보통 얘기하고요. Z.
자, 보통 Z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의 확률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분포이니까 그 대칭인 직선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 직선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야. 직선 x는 0. 0이 평균이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x는 0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몇 가지 상황이 지금 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봐봐. 자, 1번을 볼게. 자, z가 0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요 그림으로 예시 들읍시다. 요 그림으로. 자, 지금 평균이 0인 표준 정규 분포가 있어. 근데 확률의 총합이 1이야. 근데 평균, 즉 x는 0 있죠. y축이기도 하겠죠. y축이 이 도형을, 이 곡선을 반반 가르지 않네? 반반. 그러면은 총합이 1인데 그럼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 같은 넓이가 나오겠지. 그게 0.5, 0.5씩 노나가지겠죠? 0.5씩. 0.5씩 노나가질 거니까 이 확률의 값이 0.5입니다. 0.5. 이 확률이 0.5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2번은 이제 이거야. 대칭성을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얘들아, 요 그림에서 내가 만약에 0과 A 사이의 확률 구하고 싶어. 여기인데, 색칠하는 여기인데, 여기 넓이가 뭐랑도 같냐면, 대칭해가지고 여기랑도 같대, 여기랑 이제. 여기 그,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확률이랑 같을 거 아닙니까? 대칭이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0부터 A는 그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의 확률이랑도 같다라는 거야. 저거랑도 같다. 저거랑도 같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요 그림을 좀 이제 활용을 해줄 거야, 이제. 요 그림을. 자, 이제 A에서 B 사이의 확률 나오기도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양수 A, B거든요. 여기 넓이 지금 구하라 이 얘기야.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0부터 B 사이의 넓이에서 0부터 A 사이의 넓이를 뺄 거야. 즉 여기 0부터 B 사이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홍색 0부터 A까지를 빼면은 흰색이 남을 거란 말이죠. 자, 저런 식으로 구할 거야. 0부터 B까지 전체 넓이에서 0부터 A까지의 자그마한 넓이를 내가 빼줘서 구하겠다라는 얘기고, 저걸 빼서 구하겠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인데 4번. 4번은 이제 Z가 A 이상일 확률입니다. A 이상일 확률. 그러면은 이제 A 이상일 확률이 어디냐면은 이제 그림상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이게 평균 오른쪽은 전체 넓이가 0.5라고 했어. 절반. 0.5에서 여기 파란 색깔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흰색을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흰색. 그래가지고 전체 0.5에서 그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좀 빼주십니다. 0부터 A까지의 넓이. 이걸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인데 이제. 이번엔 Z가 A 이하일 확률을 구해볼 거야. A 이하. 그러니까 그림상 여기 구하는 건데, 여기. 여기 구해주시는 건데, 여기. 여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그 왼쪽 전체가 0.5거든요. 왼쪽 전체랑 0부터 A 사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될 거야. 왼쪽 전체랑 0부터 A 사이 넓이. 그래가지고 0.5랑요, 뭘 더 더해주시냐면은 0.5랑 여기서 0부터 A 사이의 넓이를 이제 더해서 구할 거야. 0부터 A 사이 넓이를 구해서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 6번. 자, 이거 마이너스 A에서 B 사이의 넓이인데 그림상으로 보시면 여기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인데 그 Y축 기준으로 잘라서 마이너스 A에서 0 그리고 0부터 B 두 부분의 넓이로 쪼개서 볼 거야. 두 부분의 넓이. 마이너스 A에서 0, 0부터 B로 쪼개서 보는데, 근데 아까 이 2번이었죠? 이거 음수 쪽, 양수 쪽 확률이 같다. 대칭이니까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 마이너스 A에서 0 저거를 0부터 A로 바꿔치기 할 수 있지. 0부터 A. 대칭성 생각하는 거야. 대칭성. 저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이거 정규분포의 표준화 하는 건데, 정규분포의 표준화. 자, 우리가 그 정규분포를 다 저렇게 표준화를 이제 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를. 그 내가 작년까지는 예시를 좀 쉽게 들 수 있었는데, 내가 올해는 예시를 좀 들기 힘들거든. 왜냐면, 자, 이제 내 사례를 이제 예시로 들어줄게, 이제. 자, 내 키, 내 몸무게, 내 시력. 자, 요거를 내가 만약에 예시를 들어볼게, 이제. 내가 정확히
이 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한번 잡아볼게. 이제 내가 아까 그 우리나라 사람 평균 키를 170으로 가정했어. 그 다음에 몸무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몸무게는 몇 정도 될까? 평균이 한 70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는데 70이라 칩시다. 70. 시력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1.0이라 칩시다. 이제 1.0이라 칠게. 그러면은 여기서 표준 편차 이거를 내가 뭐 정확하게 이제 뭐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예시를 들어서 키는 한 표준 편차를 한 10 정도로 잡아볼까? 몸무게는 5 정도로 잡아보고 시력은 한 0.2 정도 잡아볼게. 이제 0.2 정도. 자, 이제 여기서 내 키랑 몸무게랑 시력을 줘볼게. 이제 나는 키가 176이라고 했거든. 176. 몸무게는 내가 지금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시력은 내가 최근에 재보진 않았는데 시력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어서 한 0.9 정도 되는 것 같거든. 0.9 정도. 자, 갑자기 내가 이걸 왜 적냐? 갑자기 생각해봐 얘들아. 나는 이제 키를 봤을 때는 나는 키가 평균보다 좀 뛰어난 사람 아니야 이제. 나는 좀 우월한 사람 같아. 키는 이제 좀 뛰어나지 키는. 자, 근데 봐봐. 나는 몸무게가 좀 평균 미만인 것 같아.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이야. 떨어지는 사람이고 시력도 좀 평균보다 떨어지거든 이제. 사실 얘는 뭐 좀 클수록 좋을 거고 얘는 좀 낮을수록 좋고 뭐 크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100명이 있다 치면은 그냥 뭐 얘가 수치가 높아야 뭐 좋다든지 뭐 낮아야 좋다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치가 높으면 1등이고 수치가 낮으면 꼴등이를 해볼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나는 100명 중에서 키가 한 몇 등 정도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키가 몇 등 정도 될까? 100명이라고 치면은 나는 평균이 이 정도인데 나는 평균 이상이니까 50등보다는 좀 더 등수가 높겠지, 그지? 근데 이제 몸무게랑 시력은 내가 평균보다 좀 떨어지잖아,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만약에 등수를 매기면 50등보다는 좀 더 낮겠지, 얘가 이제, 그지? 낮을 거야,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얘는 뭐 당연히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평균보다 좀 난 뛰어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얘네는 내가 평균보다 좀 미달한데 이제. 그러면은 너네 좀 한번 감을 잡아볼래? 이거 내가 평균보다 좀 모자란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수치로만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등수가 좀 낮아 보이니? 얘네 둘 중에. 둘 다 50등보다 좀 아래일 건데 뭐 50 몇 등이든 뭐 60 몇 등이든 70 몇 등이든 할 건데 어떤 게 더 등수가 좀 낮아 보이는지 좀 뭔가 이 숫자만 보고 감이 오니 혹시? 숫자만 보고? 이거 혹시 감이 오십니까? 숫자만 보고? 이제 뭐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 얘는 평균 이상, 얘는 평균 이하는 확실하잖아. 근데 얘는 조금 뭔가 애매할 수 있잖아. 조금 뭔가 애매하잖아. 근데 이 애매한 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잘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뭐 상위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 있지. 상위 몇 프로인지, 상위 몇 프로인지, 상위 몇 프로인지를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 표준화라 보면 돼. 표준화. 왜 표준화냐면 아까 가장 이상적인 분포라고 해가지고 표준정규 분포라고 뭐 얘기한 게 있었지. 지금 보면은 키랑 몸무게랑 시력은 이 단위 자체가 좀 틀리잖아. 뭐 세 자릿수, 두 자릿수, 한 자릿수 개념이고 표준편차도 그에 따라서 좀 이제 자릿수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이유는 자릿수가 다르다 보니까 숫자 스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비교가 힘들어 이제. 그럼 이거를 직접적으로 좀 서로 간의 비교를 이제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다 저 표준화를 하는 거야. 표준화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있어. 이러한 정규 분포,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가 있어. 키, 몸무게, 체중. 키, 몸무게, 시력. 근데 얘네를 다 평균이 0, 표준 편차를 1이 되게 하는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그걸 표준화라 부르거든. 그렇게 표준화를 다 만약에 해주면은 서로 간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상위 몇 프로인지, 얘가 상위 몇 프로인지, 얘가 상위 몇 프로인지를 비교할 수가 있어. 얘네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교가 힘드니까 비교가 쉽도록 서로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표준화라 보시면 됩니다.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처럼 정규 분포 자 m, 시그마 제곱을 만약에 따를 때 이제 우리가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요. 이러한 새로운 확률 변수로 만약에 치환을 해놓으면은 이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나오게 된대.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계산 과정 여기 나와 있어. z를 저렇게 시그마분의 x-m 잡아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앞단을 했었던 그 뭐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있죠. 그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대. 뭐 평균은 0 나오고 분산은 1이 나온대. 해보면 자, 그래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그러면은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야. 저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그 과정을 표준화라고 해주고 이제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70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게 나와 있으면 표준화를 해. 표준화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 먼저 양변에다가 평균을 먼저 빼주시고요. 이거 분수야 분수. 분모 쓸 거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쓰시고 먼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쳐줍니다. 나눗셈이 이제 자, 뭘 나눠주시냐면은 양변을 다 동시에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내가 Z로 이제 노는 거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가운데가 이제 Z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Z로 이제. 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해주고 표준화를 해놓는 이유. 뭐 서로 간의 비교를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애초에 그 표준 정규 분포표가 뭐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분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표준화를 해놓은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포였던 것을 이제 표준화를 거쳐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로 바꿔서 구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구할 거다. 자, 그래서 사실 나는 여기서 좀 얘네들이가 좀 미달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얘가 좀 뛰어났거든. 내가 이제 좀 많이 뛰어나가지고 얘가 사실 등수가 가장 높았는데 지금 좀 평균 밑으로 떨어졌어. 얘가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뒤에 이제 문제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자, 필수 이제 4번을 볼 건데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1, x2가 있는데 각각의 대응이 되는 확률 밀도 함수가 fg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x1에 대한 거, 얘는 x2에 대한 거인데요. 근데 두 함수 fg가 주어졌을 때 옳은 거 골라봐라. 자, 이거 의미를 좀 잘 느껴야 돼. 의미를. 기억 봐봐.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을 비교해보래.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그 평균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평균이 클수록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봐봐. x1, 그 다음에 x2. 당연히 x2 쪽이 더 크죠? 평균이 이제. 그래서 x2가 더 크다.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니은은 이제 그 분산을 비교하는 건데, 분산, 즉 표준편차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표준편차가 클수록 곡선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가 있었잖아요. 곡선의 모양이. 그 생각해 보시면, 지금 봐봐. 그림 다시. 자, 지금 이제 x1에 해당되는 게 좀 더 높이 솟구쳐 있지. 그러면 이거 표준편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이거? 위로 많이 솟구쳐져 있으면? 표준편차가 작은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평균 근처가 확률이 큰 거야. 그러니까 평균 근처가 넓이가 크니까 그게 확률이 큰 거야. 만약에 뭔가 뽑았을 때 평균 근처일 확률이 좀 높은 거야. 편차가 적은 거야. 그게 편차가 적은 거. 편차가 적은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더 적다? 그러면은 편차가 더 적으면 이 x1에 해당되는 게 더 작다. 니은이 틀린 거야. 니은이 틀린 거. 니은을 틀린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디귿? 디귿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더라. 이게 EX1이 요거지 요거. 스몰 x1이야. 그러니까 요 fx1. 그 다음에 이제 요거 EX2. 스몰 x2야. 이거 얘네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 비교야. 함수값 비교. 야 근데
x1이 더 높이 올라가 있고 x2가 좀 내려가 있잖아. 함수값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함수값? 그러니까 f 쪽이 더 크죠. f 쪽이. 이거 반대로 돼 있네? 틀린 거. 디귿이 틀린 것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틀린 거. 자, 기억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으로 이제. 자, 디귿은 이제 이 함수값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나 그 함수값 비교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값 비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보겠습니다. 5번. 자, 이제 5번을 보시면 자,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정균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예요. 시그마인데 자, 근데 어떤 확률에 해당이 되는 표를 지금 알려줬거든. 표를 지금 알려준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가 정균포를 따를 때 자, 이 확률의 값을 이제 이 표를 이용해서 한번 뭐 구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자, 요 얘기하는 건데 지금 평균을 60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지금 이제 4로 놓았을 때 이 확률을 지금 구하라라는 거거든. 평균을 이제 60으로 두시고 표준 편차를 4라거나 표준 편차 4. 잘 봐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이 곡선을 되게 많이 그릴 거야. 이 곡선을 이제 평균이 60입니다. 60 이제. 근데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들어야 돼. 표 해석.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확률 변수 x가 m과 스몰 x 사이에 있을 확률이야. m과 스몰 x 사이에 있을 확률. 근데 스몰 x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시그마로 주어져 있었을 때는 확률 변수 x가 m과 m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0.3413으로 지금 주어진 거야. 0.3413으로. 만약에 스몰 x가 m 플러스 2시그마다. 뭐 2시그마면은 m과 m 플러스 2시그마 그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0.4772라고 지금 주어지는 거야. 0.477이.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평균이 60인데요. 지금 48부터 64까지 구하는 거잖아. 자, 64는 한 이 정도 좀 표시해 놓고. 자, 그 다음에 48을 표시하기 전에 이거부터 표시할게. 지금 이거 대칭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56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두 번째 거를 내가 이제 4차이 나게 52로 잡고, 여기 정도를 내가 이제 한 48 정도로 좀 잡아주시게 되면은 48, 52, 56, 60, 64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어. 그럼 한번 볼래? 이거 이제 이게 이 확률의 의미가 3, 4, 1, 3은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한 칸이야, 한 칸. 그러니까 지금 표준편차 4, 평균 60으로 나와 있잖아. 즉 3, 4, 1, 3은 평균과 표준편차 한 칸 이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한 칸. 여기 넓이가 지금 0.3413이다 이 얘기야. 이 표의 해석이. 되시겠습니까? 이 표의 해석을 저렇게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48에서 64? 생각해봐. 지금 이거 다 평균에서부터 뭐 어디까지의 확률인 거잖아. 평균에서부터 스타트해서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하나,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2개,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3개 각각의 넓이가 주어지는데 근데 48, 64는 봐봐. 일단 48, 64가 여긴데요. 일단 평균 60에서 잘라보시면 이 평균 우측은 평균과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한 칸, 즉 3, 4, 1, 3인데 근데 48에서 60 있지. 이 48은 얘가 이제 저기 이제 평균에서 표준편차 3개 뺀 거거든. 얘가 이제 3개. 즉 평균에서 평균 빼기 표준편차 3칸.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은 거 알겠니? 이 넓이랑 같은 거? 대칭이어서 그래. 대칭이어서. 이 4987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4987은 요 의미야. 이제 원래 여기 더 표시해주면은 여기가 68, 여기가 72인데 원래 저 m 플러스 3시그마 즉 4987의 의미가 이제 평균에서부터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3칸 여기 넓이인데 대칭이어서 얘랑 같은 넓이다 이 얘기야. 얘랑 같은 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에는 이제 0.4987이다 라는 의미여가지고 이제 4987 결국 이 둘을 더해준 게 답인 거야. 이 둘을 더해준 게. 이거 더해주시면 이거 몇 나옵니까? 0.84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0.84 이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0.84
자, 이렇게 해주면 끝. 0.84. 그러니까 이제 평균 플러스 표준표차 몇 칸인지 잘 찾으면 돼. 몇 칸인지. 표준표차가 몇 칸만큼 차이가 나는지 잘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고. 자, 좀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이어서 해보면 필수예제 6번이야. 6번. 6번은 요겁니다. 자, 얘는 보시면 약간 좀 반대로 주어진 건데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따르는데 만약에 이 확률의 값이 477이야. 이 확률의 값이 477이. 자, 그랬을 때 평균이 40, 표준표차가 6일 때에는 뭐 요거를 만족하는 a가 무엇일까? 이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평균 m을 이제 40으로 놓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표차를 내가 이제 6으로 지금 놓는 거잖아요. 6으로.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확률 작성해 볼게요. 이거. 근데 그림을 그려본다. 잘 봐.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 가운데 평균이 40이고 그 다음에 이거 m 플러스 2 시그마 있지. 이거 평균 플러스 표준표차 두 칸이잖아. 두 칸. 두 칸이니까 40에서 12 더해가지고 52인 것 같고 52인데 지금 문제가 여기 넓이가 지금 이제 그 477이라는 거야. 여기 넓이가. 여기가 지금 477이다 이 얘기야. 의미 자체가. 왜? 지금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가 m이고 얘가 m 플러스 2 시그마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A2R일 확률이 0.9772가 되도록 하는 그 A의 값이 무엇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생각해봐, 이거. 정규분포는 이 평균을 지나는 세로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해서 왼쪽 절반이 0.5, 오른쪽 절반도 0.5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절반 하면 0.5가 나오겠죠. 0.5가. 저렇게 나올 건데, 근데 자, 977이라는 거는 0.5를 뛰어넘는 값인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A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A가 요런 데 있으면 얘보다 왼쪽의 넓이는 0.5보다 작겠지 이거는. 여기까지가 0.5인데 여긴 0.5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근데 977이다? 그럼 A가 최소한 평균보다 우측에 있어야 돼. 평균보다 우측에 있어야 그 지점에서부터 이 왼쪽 전체 넓이 할 때 0.5 플러스 얼만큼 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477이야. 분홍색이 477이. 그러면은 여기가 왼쪽 전체의 넓이가 0.5니까 얘네를 더하면은 977이 딱 떨어지잖아. 즉 A를 여기로 잡는 거야. 여기 52라고 A를 잡아야지. 52. 여기를 A로 잡으셔야지만이 왼쪽 전체가 어떻게 돼? 여기 전체가 0.5 더하기 0.477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52. 이 정도로 그냥 답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번. 자, 7번은 이제 슬슬 이제 표준화 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표준화. 자, 문제는 이거야. 확률 변수 두 개가 있는데 x, y는 각각의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자, x가 24와 32 사이의 확률은 y가 35와 k 사이일 때의 확률이랑 똑같대. 저 사이랑 똑같다. k를 구해줘라 이 얘기인데 자, 이제 요 유형부터는 표준화를 좀 해야 되거든. 표준화. 자, 표준화 합니다. 표준화 어떻게 해주냐면요. 먼저 그 평균을 다 빼요. 20을 빼. x는 지금 요거에 대응되잖아 이제. y는 이제 요거에 대응되죠. 자, 먼저 이 주어진 그 범위에서 평균을 다 빼. 나 천천히 쓸게. 자, 24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이제 그 32 마이너스 20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주라라고 얘기했거든. 표준편차로 나눠라. 4로 나눠. 4로 나눠. 4로 나눠.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는 건데 근데 그 우변 있죠, 우변. 우변 같은 경우는 y에 대해서 표준화 들어가니까 y의 평균이 30, 표준편차가 5야.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35에서 그 30을 빼주시고 y에서 저기서 이제 30 빼주시고 k에서 이제 30을 빼주셔 가지고 이 상태에서 표준화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상태에서 표준화 들어가. 지금 표준편차 5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5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좀 더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은 자, 이제 여기 왼쪽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가운데 중에 얘는 무조건 Z로 바뀌는 거야. 가운데 부분은 Z로. 얘 Z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3이거든. 3. 여기는 3이야. 그 다음에 우변 봐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이야. 1.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뭐냐면은 Z야, Z 이제. 우변은 일단은 뭐 정리 안 되니까 냅둬. 5분의 K 빼기 30 그대로 냅둘 거야, 이제. 자, 이거 풀면 돼. 이거. 그러면 얘는 딱 뭔가 좀 보일 것 같은데? 자, 양변이 같으려면은 이 5분의 K 빼기 30 얘가 몇이면 되겠니, 이게? 이게 3이면 딱 뭔가 좋지 않을까? 3이면 이제. 그게 답이야. 좀 더 설명해 보면은 이거야. 이제 만약에 이 평균이 0이고 표준표차가 1인 이 분포, 그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게 사실 이 확률의 의미가 뭐냐면 1과 3 사이의 넓이니까 이제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제? 근데 이 넓이랑 이제 얘 넓이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 넓이 봐봐. 얘도 마침 그 따지는 Z의 범위가 1부터 여기까지 보는 건데, 근데 이 값이 이 3이 아니면, 만약에 이게 3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3이 아닌 값이야. 뭐 얘가 뭐 3보다 좀 작은 값이야. 이러면은 넓이가 안 맞잖아. 뭐 3보다 크다. 이래도 넓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3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저 5분의 K 빼기 30이 3이다. 바로 구할게. K가 45라고 나오는 것 같아. 45. 5, 35 해서 30 더해주면은 45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얘가 똑같으니까 얘들아. 앞에가 똑같으니까 결국 뒤에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자, 이렇게 표준화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자, 오늘 하는 단원의 메인 유형이 이제 나오는 거야. 메인 유형. 필수 예제 8번, 그 다음에 9번. 이게 이 단원의 메인 유형이야. 메인 유형. 이 단원을 가장 대표하는 유형. 자, 이제 보시면, 여기 필수 예제 8번부터 한번 봐봐. 이거 무슨 표 나오지 않네, 표? 표 나오고, 표 나오고, 표 나오고, 표 나오고, 뒤에도 내용 하나 나온 다음에 표 계속 나와, 표 이제. 이제 요 파트 문제는 무조건 표가 나와요, 무조건. 표가 나오게 되거든. 보시면,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1, 표준표차가 3이다. 근데 이 확률이 0.9104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A가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해주는 거예요, 이제. 9104.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얘를 이제 표준화를 한번 해보자, 이제 표준화 이제. 표가 주어지면 무조건 표준화를 해야 돼. 무조건 표준화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평균 빼. 15-21. 그 다음에 이제 X도 X-21. 그 다음에 이제 A-21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로 나눠줘야죠. 3으로 다 나눠. 3으로 이제. 3으로 그냥 다 나눠버려. 다 나눠버려, 이렇게 이제. 나눠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래, 요거 이제. 맞아, 식 정리하고 계산해보자, 이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Z로 바뀐다고 했어. 이건 그냥 Z야. 그 다음에 우변 그대로 쏘자. 3분의 A 빼기 21.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A 빼기 21.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확률이 지금 이제 0.9104라고 주어져 있어. 0.9104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한번 볼래, 이거? 여기서 이거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 표시를 이제. 자, 표준정규 분포를 그립니다. 평균이 0입니다. 평균이 0. 평균이 이제 0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표시해보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3분의 A 빼기 21까지 들어가 볼게. 3분의 A 빼기 21.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잡고, 이 정도 이제.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모식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대충 어디 정도로 잡아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0.5보다 크지. 0.5보다. 0.5보다 크면은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 확률은 0.5보다 당연히 작잖아요. 최소한 넘어가는 게 맞잖아. 넘어가는 게. 뭐 대충 뭐 3분의 A 빼기 21을 뭐 여기 정도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확률이 그럼 이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구나 라고 이제 들어가야지. 저 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저 두 부분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보는 거야. 자, 이거 보라색 있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사이의 확률, 여기 확률이 여기서의 뭐랑 같느냐? 얘랑 같은 거야. 왜냐면 지금 이 표의 의미 봐봐. 그 확률 변수 대문자 Z가 0과 스몰 z 사이에 있을 확률이거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봐봐. 스몰 z의 값이 이와 같이 주어질 때 그 스몰 z의 값에 대한 이 확률의 값이 주어져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스몰 z가 만약에 2라면 이게 0부터
0부터 2 사이의 확률 얘기하는 거잖아. 이 확률이 0.477이다 이 얘기야. 477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칭이니까 0부터 2 사이의 확률이든 0부터 마이너스 2 사이의 확률이든 똑같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저 4772가 되는 거. 477이. 그래서 얘가 0.477이야. 얘가 0.477이가 되겠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봐봐. 이 전체 넓이, 얘네들의 넓이의 합이 구하나 공사라며, 구하나 공사.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분홍색의 넓이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구하나 공사에서 이 4772를 빼. 구하나 공사에서 4772를 빼. 여기서 이거 빼. 그럼 빼보시면은 여기도 뭐 나오겠지, 그지? 빼면 이거 몇이야, 이거? 0.433이 나오네. 0.433이. 이거 빼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433이. 433이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 분홍색 값도 잘 보면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네. 433이 있지. 자, 0.433이가 나오게 하는 스몰 z의 값 1.5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니? 1.5. 그러니까 여기가 1.5인 거야. 1.5. 1.5. 여기를 1.5라고 결정해 주는 거야. 여기를. 이거 풀면 돼, 이거. 요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마저 계산해 보시면, 자, 3분의 a 빼기 21이, 자, 분수로 바꾸지 말고 그냥 해보자. 양변에 이제 3 곱해줘가지고 4.5니까, 그러면 이제 a가, 그럼 뭐 25.5 나오나? 25.5?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분수로 표현해가지고 뭐 2분의 51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답이죠.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주어지잖아, 보통. 근데 무조건 저 표에서 확률을 다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무조건. 이거 여기 파트 얘들아 몇 문제만 풀어보면은 여기 금방 감이 오거든. 약간 문제 패턴이 뻔해. 확률이 주어지잖아. 무조건 여기 주어져 있는 확률 있지. 얘네들을 이제 잘 더해보던가 아니면 잘 빼보던가 아니면 뭐 곱하기 이 2배를 해본다던가 해서 다 나오는 확률들이어가지고 쟤네들의 값 잘 활용해주면은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생활에 이제 응용하는 건데, 실생활에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이 단어를 대표하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거 많거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예시를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야. 예시를 이제. 야, 사실 수학 문제에서 막 실생활 활용 나오는 거는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근거한 거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배차가 5라고 했는데, 무게가 만약에 30g 이상이면 분량으로 판정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내가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그 제품이 불량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불량일 확률. 평균이 20이고 표준 배차가 5인데 30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불량으로 판정하겠다 이 얘기니까 우리는 이 제품 한 개의 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이제 생각해서 이 제품의 무게가 30 이상일 확률. 이게 불량일 확률 아니야. 불량일 확률. 이게 지금 불량일 확률이니까 이 확률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이 확률 이제 계산해 보실 건데 이거 이제 표준화 할 거거든요. 표준화. 자, 표준화하는 과정 빠르게 해볼게. 요거 확률 변수가 있는 부분은 표준화하면은 무조건 Z로 바뀌어. 이제는 바로 Z로 쓸게. 이제 이거 Z로. 그 다음에 얘들아 그 표준화는 평균을 빼고 표준배차 나눠주는 거야. 평균이 몇인데 지금 이제 평균이 20이야. 그럼 여기 30에서 20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배차 5로 나눠. 좌변은 그거를 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돼. 무조건 Z로 처리가 돼. 그래가지고 Z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이제? Z가 2 이상일 확률 요거를 좀 구해줘야 돼. Z가 2 이상일 확률 요걸 구해주셔야 돼. 이거를 좀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한번 표를 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Z가 2 이상일 확률. 표준정규 분포 Z는 평균이 0이야. 이 상태에서 2를 한번 잡자. 2를 잡아보시면 이 정도로 잡고 2 이상일 확률이니까 여기 구하는 거 아니네. 여기 구하는 거죠. 여기 구해주는 건데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구했냐? 자, 오른쪽 전체는 0.5야. 오른쪽 전체 0.5에서 여기 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 넓이만 빼주면 되지 않니? 여기 넓이만 0.5에서 파란색 넓이가 0부터 2까지에 해당이 되는 확률인
0.48이야. 0.48. 여기가 0.48이야. 여기가 0.48이다. 자, 그래가지고 끝났네. 전체 0.5에서 저 파란 거 0.48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제 0.02다라고 놓아줘야 되는 거야. 0.02. 여기 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이제 저렇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평균이 20, 표준배차가 이제 5인 이러한 제품은 2%의 확률로 불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2%의 확률로 불량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응용을 해보는 거거든. 응용. 정균포를 이제 도수를 구하는데 응용을 해줍니다. 이제 도수 구하는 거. 자, 뭐냐면 요거야. 그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의 확률과 통계 시험 점수는 평균이 58이고 표준편차가 8점이래. 표준편차 8점. 너네 혹시 그 성적표 나오면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너네 시험 보면은 과목별로 뭐 국영수 뭐 탐구했을 때 보통 표준편차 너네 잘 들여다보니? 표준편차 혹시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혹시 보니 혹시? 표준편차? 근데 표준편차가 보통 20점대 초중반 나오거든 이제. 표준편차가 8점이면은 굉장히 이 편차가 적은 거예요 이제. 표준편차가 적으면 굉장히 빡세거나 빡세가지고 다 이제 거의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아니면 시험이 너무 쉽던가 시험이 너무 어렵던가 해도 편차가 보통 작아져. 자, 근데 이 점수가 42점과 66점 사이에 있을 학생 수를 구해주라라고 했거든요. 이 시험 점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이제 지금 x는 평균이 58, 표준편차가 8이니까 자, 일단 요거 한번 적어놓고 들어가 볼게.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58,8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데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이 점수가 42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66점 이하일 자, 이 확률을 구해주래. 이 확률을 지금 구해주라라고 나와있죠. 이 확률을 구해라 라고 나와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거 이제 뭐 표준화 해야 되겠죠? 표준화 한번 해볼 건데 이제 표준화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평균을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나눠줄 건데 자, 이렇게 해보자. 42에서 58 빼주고 나누기 표준편차. 가운데는 무조건 Z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쪽은 이제 얘가 이제 66 마이너스 58 나누기 8. 자, 하나 좀 조심하실 점은 그 표준화할 때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수가. 그래서 저거를 마저 식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Z가 1 사이에 있을 확률인 거야. 1 사이에 있을 확률. 이 확률인 건데 자, 이 확률도 이제 내가 뭐 곡선을 그려보게 된다면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 확률도 이제.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제 1까지입니다. 1까지 이제. 여기까지의 이제 넓이 물어보시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넓이.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그 0 기준으로 해서 0 기준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0 기준 왼쪽, 이제 이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잖아. 그랬을 때 분홍색 0과 1 사이의 넓이 있죠? 0과 1 사이의 넓이는 지금 요거 0.34야. 0.34. 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0.34. 그 다음 파랑색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넓이야. 마이너스 2에서 0. 자, 이거는 이제 대칭이어서 0부터 2랑 같을 거니까 0부터 2. 요거랑 같이 요거랑 같죠? 그러니까 0.48이네. 0.48. 즉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네. 얘네들. 0.48이랑 0.34를 더해주시면 이게 답이 뭐야 이게 이제 0.8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점수 평균이 58, 표준편차가 8점인데 시험 점수가 42와 66 사이에 있을 확률이 82%인 거지. 대부분은 요 점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 되겠죠. 항상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 학생수 구하는 거 학생수. 전체 학생수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답을 서술형이다. 답을 여기까지 내면은 이게 자체가 답이 아니야. 점수는 받겠지만 부분 점수를. 우리는 400명일 때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을 구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400까지 들어가줘야 이게 진짜 답이라고 이제 328 나오네.
48에 32, 328. 이게 진짜 답인 거야, 얘들아, 이거. 문제 항상 잘 읽어야 돼, 끝까지 이제. 문제. 꼭 잘 읽으시기 바라고. 11번. 자, 11번. 자, 요것도 이제 좀 재밌는데, 요것도. 자, 최저 점수 구하기입니다. 최저 점수 구하기. 요번에는 이제. 자,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어느 대학교에 교양 수업이 있어. 교양 수업 평가 점수는 평균이 40점, 표준 편차가 5점이래. 근데 평가 점수가 상위 8%에 속하는 학생은 A학점을 받겠대. 그러면은 A학점을 받으려면은 최소 몇 점이어야 되는가? 그 커트라인 얘기하는 거야. 커트라인. 커트라인 얘기하는 거야. 자, 커트라인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거 이제. 일단은 저 교양 수업의 평가 점수 뭐 확률 변수 x로 잡아놓게 되면은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정규 분포 40,5의 제곱을 따를 건데 이제 봐봐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이 교양 점수가 지금 평가 점수가 상위 8%에 속하면 뭐 잘한 거니까 A학점 준대. 이건 점수가 높아야 좋은 거야, 낮아야 좋은 거야, 이거는? 당연히 높아야 좋겠죠. 그죠? 이거 잘 봐야 돼, 문제. 가끔 가다가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수치가 높아야 좋은 게 대부분이거든. 뭐 점수. 아니면은 또 자주 나오는 예시가 이거 뒤에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없네. 아마 너네 유제나 유형서 볼 때 오래 매달린 약간 오래 매달리기 이런 거 있지. 몇 초를 매달렸는지. 이거는 말 그대로 오래 매달려야 잘한 거잖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수치가 커야 좋은 거잖아. 근데 가끔 가다가 수치가 낮아야 좋은 게 있어. 가끔 가다가. 그게 뭐냐면은 뭐 100m 달리기 이런 거 있지. 이건 빨리 달려야 좋은 거니까 시간이 짧아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만 좀 잘해주면 돼. 그런 것들 판단을. 상위 8%는 점수가 가장 높은 이제 8% 얘기하는 건데 자 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 얘는 내가 z에 대한 분포로 볼 건데 x는 지금 이제 평균이 4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제? 우리는 상위 8% 즉 점수가 가장 높은 이 8% 0.08 그러면은 이 부분이 0.08이 되려면은 이 최저 커트라인 점수를 내가 만약에 A라고 잡을게 이제 A라고 이제 만약에 이러한 확률 변수를 내가 Z로 표준을 했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Z에서도 이제 여기 0.08에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 무언가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자 여기가 0.08이면은 자연적으로 여기는 이제 0.42로 정해지게 되는 거잖아. 0.42. 그러면 표에서 0.42를 찾아야 돼. 0.42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1.4라고 나와 있어. 1.4. 즉 Z가 소문자 Z가 1.4여야. 여기가 1.4여야지만이 상위 8%에 해당이 되는 Z 점수가 1.4인 거야. Z 점수가.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건지 알아? Z 점수가 1.4가 되도록 하는 이 평가 점수가 몇 점인데 A를 구하는 거야. 이게 결국 표준화하는 거니까 표준화 관계식이 이거야. Z는 원래 공식 같은 관계식이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게 원래 방법인데 지금 Z가 1.4에 해당이 되는 이 시험 점수 구하는 거야. 평가 점수. 평균이 지금 40이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식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 X 이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인 거야. 이거 A 해보시면 바로 할게. 5 곱하면 이게 7 나와가지고 A가 47이야. 47. 이게 답인 거야. 47.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평균이 40, 표준편차가 5인 이런 시험 점수 분포에서 상위 8%는 47점 이상을 맞아야 상위 8% A학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자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우리 이항분포를 잠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합니다. 이항분포. 사실 이항분포는 저번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에서 했었던 거다 보니까 이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항분포는 어떤 시행을 n번 했을 때 사건이 뭐 r번 일어날 확률,
사건이 일어난 횟수에 대한 거니까 횟수는 세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산적인데 근데 이게 정규분포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 봐.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만약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만약에 기준으로 잡으면 주사위 하나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6분의 1. 6분의 1인데 그거를 만약에 이항분포로 한번 작성해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시행 횟수를 그 시행을 던지는 횟수를 10번, 30번, 50번으로 이렇게 늘릴 때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순서인데 자, 노란색은 n이 11대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10번 던질 때 주사위에서 1이 몇 번 나오는가? 주사위에서 1이 빵번 나올 확률이 뭐 0.16 정도 지금 나온다라는 거고 1이 두 번 나올 확률이 뭐 0.33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세 번 나올 확률은 뭐 0.29 대략 그 정도인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제 0번, 1번, 2번 쭈르륵 해가지고 뭐 몇 번 나올 확률들이 다 적혀 있는데 n이 31대, 51대도 다 지금 적혀 있어. 근데 관찰해 보시면 그 던지는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란색에서 분홍색에서 파란색으로 지금 곡선이 바뀌는 건데 곡선이 점점 바뀌는 모양을 보니까 뭔가 정규분포에 뭔가 가까워지지 않느냐 이 얘기야. 정규분포에 가까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항분포는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라는 거야.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물론 정규분포는 이게 사실 곡선이니까 이게 연속적인 값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 보니까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이항분포는 이제 이거야. 사실 이산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R번 일어나는 그 확률 그러니까 R번이니까 R이 될 수 있는 거는 0 이상의 정수일 거 아니야 그지? 횟수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점으로 찍혀있는 개념이긴 해. 그냥 그 점으로 찍혀있는 걸 이어준 거야 이제. 근데 이어보니까 정규분포 곡선에 근사해진다 이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항분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냥 정규분포처럼 풀어도 된다 이거야. 정규분포처럼. 자 그래서 n의 값이 클수록 이항분포가 점점 정규분포 곡선처럼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 n, p를 따르게 된다면 n이 충분히 크다면 그 이항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평균, 분산에 해당되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 이 얘기야. 근사적으로 따른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그러면 그 충분히 크다며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잖아. 수학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게 이거야.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일 때를 뜻한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저 정도쯤 되어야 이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겠다 이 얘기야. 근사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5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5 이상. 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12번 보시면 자 12번은 이제 이항분포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따르는데 이 확률을 구하래. 이 확률. 자 그 원래 있잖아 얘들아 원래 그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거잖아. 뭐 어떤 시행인지 모르겠는데 100번 시행을 해.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인 거야. 평균을 구해주면은 평균이 이제 20이니까 이 시행은 평균 20번 정도 발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 이 시행은 최소 0번 발생할 수 있고 최대 100번까지 다 발생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번 정도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이 시행을 100번 했을 때 이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건이 24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24번 이상 일어날 확률. 그럼 이게 원래 이항분포 내용으로 풀면 이게 끔찍한 거야. 100번 시행했을 때 24번 일어날 확률이 있겠지. 그게 뭐냐면은 자 이거만 써볼게. 이 확률이 뭐냐면 이 확률이 100시 24 확률 5분의 1이지 5분의 1의 24제곱 일어나지 않을 5분의 4의 76제곱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24번 일어날 확률이야. 이걸 몇 가지 해줘야 돼 이걸 이제 100가지 해야 돼 100가지 100가지니까 이거 24부터 100까지니까 77개를 계산해서 더해야 돼. 이거는 진짜 너무 끔찍해.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특정 조건 만족하면 NP가
얘가 이제 n이고 p니까 이제 지금 np가 만약에 이제 5 이상이고 nq가 만약에 5 이상이다. 이거 np 곱해 보시면 이거 평균이니까 평균이 25 이상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Q도 마찬가지로 이거 5분의 4 곱하는 거니까 둘 다 5 이상을 만족을 하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평균이 지금 20이고 이렇게 쓰자. EX로 쓰자. EX. 평균이 20이고 분산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NPQ이니까 표준 편차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4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저 이항분포가 근사적으로 20,4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걸 근사적으로 따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분포에 근사해 버리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24 이상일, 자, 이 확률도 한번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확률도 이제 구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표준화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Z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평균을 20을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배차 4로 나눠버리셔가지고, 나눠버리셔가지고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1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Z가 1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해주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거 이제 표를 한번 확인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봅시다.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가운데가 0이죠. 가운데가 0인데 여기서 이제 그 1 이상일 확률 1이 이 정도쯤 있잖아. 이 정도쯤 이제. 이 정도쯤 있으니까 여기 확률 구해주는 거 아니니? 여기 확률. 이거 확률 어떻게 했었냐면은 오른쪽 전체 0.5죠. 오른쪽 전체 0.5에서 여기 가운데 0과 1 사이의 확률. 요거네. 3413이네. 3413. 0.5에서 0.3413을 빼라는 거네. 0.5 빼기 0.3413. 그러니까 0.158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0.1587.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7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아까 슬쩍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77개 계산해야 되는 거를 정규분포로 생각해서 풀면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특정 조건 만족하면은 이렇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따라서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는 이제 좀 더 실생활로 좀 적용해보는 예시가 나와 있는 건데, 예시가 나와 있는 건데, 자, 동전을 100번 던진대. 앞면이 45번 이상 65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앞면이야 이제.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앞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앞면이 몇 번 나오는가 라는 거를 이제 확률 변수 x로 잡아볼 거예요. 이제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일단은 처음에 이게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100,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로 내가 잡아주게 될 거야.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로. 문제를 보고 이항분포인 거를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 이항분포인 거. 어떻게 캐치하냐? 앞면이 나올 확률이 계속 2분의 1이잖아. 처음 던지든 100번째 던지든 2분의 1이야.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해보시면 평균은 얘네들이 곱하니까 50인데 분산은 방금 구한 평균에다가 이제 그 Q 2분의 1을 좀 곱해 놓으셔가지고 25라고 볼 수 있어. 25. 여기서 표준편차까지 만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루트 씌우는 거니까 5까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5까지 구해줄 수 있는데, 근데 한번 뭐 체크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서 NP가 50이어서 5 이상 조건 만족하고요. NQ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0이어서 5 이상의 조건을 만족을 해서 둘 다 5 이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정규분포로 근사해버리면 50,5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분포를 따르게 될 거야. 50,5의 제곱. 저러한 분포를 따르시게 될 건데, 자, 근데 이제 이 앞면이 45번 이상 65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래요. 45 이상 65 이하. 그러니까 이제 P 해주셔가지고 45 이상 65 이하로 나올 확률. 자, 이걸 이제 구해주시는 건데, 이걸 구해주는 건데, 요거 이제 표준화 해봐야 되겠죠? 평균 50이네. 45 마이너스 50 표준배차 나눠버리자, 미리. 가운데는 무조건 Z로 바뀌고요. 65 마이너스 50 나누기 5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마저 계산해보고 정리해봐.
이게 마일부터 3 사이의 확률로 나오게 돼. 마일부터 3 사이의 확률. 마일부터 3 사이의 확률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확률 구할 수 있죠. 이거 곡선 그려보면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곡선 그려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마일부터 3이니까 마일 표시해 놓으시고 3도 표시해 놓으시게 되면은 결국 이제 마일부터 0까지랑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3까지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 넓이를 이제 여기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러하니 이 마일부터 0,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거 봐야 되겠죠? 이거 1, 3, 4, 1, 3 여기가 3, 4, 1, 3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3 있죠? 0부터 3은, 요거 보는 거겠네. 0.4987이라고 주어져 있지? 0.4987. 여기가 0.4987입니다. 4987.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더해준 게 답이 되겠습니다. 0.3413이랑 0.4987을 내가 만약에 더해보시게 되면은 몇이야 이거? 0.84 나오는 것 같아. 0.84. 자,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이제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지금 이러한 시행을 했을 때 한 개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앞면이 평균적으로는 50번 정도 나올 건데 이게 딱 50번 나오는 게 아니야. 어쩌다 보면은 40번도 나올 수도 있고 좀 많이 나오면 80번도 나올 수 있는데 45번과 65번 사이로 나올 확률은 저렇게 0.84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